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들을 솔직담백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시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와렌와이 오늘 뉴페이스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배우 김민경 씨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지금 계속 배우 활동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본인 이름 잠깐 기억 안 나서 네. 진서아가 희청하면서 오빈나 옷에 음료수를 쏟은 거지. 열받은 오빈나가 다짜고짜 진송아의 따귀를 빡 밟고 있어. 여기 산마루 식당 맞죠? 사실 와렌와이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혹시 갖고 계신 최근에 고민 있으신지? 네. 진짜 많은데요. 그중에 지금 최대 고민은 이제 제가 나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어떤 하는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제 그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실 와렌와이 초반에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잠깐 다루기도 했었고요. 네. 결혼하면 제가 결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와렌와이 결혼 전문가. 저는 결혼했습니다. 유일한 유부남이시. 유일한 유부남. 청년 같은 유부남 이강준입니다.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은요, 우리 와렌와이가 가정의 달 스페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5월 첫째 주 무슨 날이 있습니까?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이요. 어린이날이네. 지금 사실 어린이 때가 생각이 잘 안 나는 나이긴 한데 이제 벌써. 네. 나는데요. 나세요? 나요? 우리 그럼 간단하게 간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 어린이 때는 이랬다. 난 이런 어린이였다. 이런 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네. 아마 우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때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난방을 보니까 되게 상상이 가요. 범상치 않은 어린이였습니다. 저 초면인데 갑자기 상상됐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예상하시는 대로 혼자 생각하는 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때도 바람을 좋아했나요? 그때 나무를 좋아했어요. 어쨌든 지금 난방을 보아하니까 되게 젊어지려고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미네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셨어요? 저는요 진짜 말괄량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나가면 무조건 넘어져서 오는 거예요. 뭐 올챙이 잡으러 가고 매미 잡으러 다니고 맨날 저희 언니랑 동네 언니 오빠들 따라서 맨날 밖에서 노는 되게 말괄량이었어요. 지금 제주도에 올챙이랑 매미가 씨가 말랐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민경 씨는 사실 네, 저는 좀 이렇게 남자애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비탄 총도 비비탄 총이요? 비비탄이요? 그런 거나 뭐 주먹야구. 주먹야구요? 주먹야구. 고무볼 같은 걸로 하는 주먹야구 주먹으로 있었거든요. 쳐서. 네. 발야구. 굉장히 활동적이셨네요. 네, 되게 활동적. 와.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짓궂은 장난이나 그런 건 잘 안 치고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배짱이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만화 보고 만화 영화 주제가 따라 부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장기자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소극적이지 않은데요. 소극적이지 않은데요? 들어보니까 근데 무대 앞에서만 적적이고요. 나머지는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스타에 그러니까요. 네, 끼가. 그때서부터 뭐 범상치 않은 끼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인지 아니 딱 봐도 나오잖아요. 개구장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심한 장난들 좀 많이 쳤어요. 어떤 장면?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해보세요. 약간 통통한 여자애들한테 막 콧돼지라고 놀리고 그래서 부모님도 전화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꽃 좀 붙여주셨네요. 그쵸, 네. 붙였습니다. 네. 예쁘게 해주셨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장희찬 어머니시냐? 네. 장희찬 아버지시냐?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어린이 시절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네. 저는 하나님을 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네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때는 그냥 신앙생활이었고 그냥 교회가 너무 즐거운 곳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도 재밌었고 성가대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재밌는 공간이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내에서 몰래 잤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혼나고 사찰 집사님한테 엄청 혼났죠. 막 놀이터에서 놀고 혼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교회 사찰 집사님들은 다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민경 씨는 어렸을 때 혹시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어요. 저희 집은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또 그분은 천주교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게 주기도문을 천주교식 기도문도 알고 기독교 이제는 또 알고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혼란이 많았죠. 집은 또 불교시고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의 신앙생활의 어린이지 않을까. 멋있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감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왔어. 우리 또 남방만 보이는 우리 우철 씨.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생각하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은데 진짜 모태신앙이잖아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되게 잘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초등학생 때 항상 가고 쉽지 않은데요? 되게 막 울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되게 초등학생 때 회장도 하고 되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중학생 때 이게 약간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허세가요? 네, 건방이 이제 시작됐죠. 진짜요? 어떤 허세 어떤 건방이 들어갔나요? 전 진짜로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저는 무한한 자신감 뭐 이런 거였나요? 중학생 때 운동하면은 항상 대표로 나가서 계주 선수 했었고 뭐 축구도 항상 대표로 나가서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툴 때도 이렇게 너무 대표로 너무 잘 다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에서도 인기도 많고 좀 동네에서 다른 학교에도 조금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 건방이 지금도 장난이 느껴지네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되게 큰 키였었어요. 173cm였어요. 진짜요? 엄청 컸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다 깨졌죠 나중에.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요. 네, 슬퍼지고 아련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 씨는 어렸을 때? 저도 감사하게 되게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셨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잘 해오다가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왔어요. 유학 오셨잖아요. 유학 왔죠, 서울로. 근데 막상 이제 와서도 한 1년은 교회도 이렇게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 시간도 있고 친구들도 믿는 친구들도 많아서 잘 지내다가 그게 부모님 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어린 나이에 혼자서 교회를 가고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얘기 좀 해봤는데 그러한 좀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이 하나 와 있다고 하는데 민혜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연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의 자매입니다. 얼마 전 동생과 심하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동생과 싸우게 된 이유는 옷 때문이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여자들은 진짜 자매들은 90%가 옷 때문이에요.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주워 입고 나가면 되는데 그죠? 그게 달라요. 그 옷이 그 옷이지 뭐. 이 옷장이 내 옷장에 있었던 옷이 언니의 옷장에 가 있고 뭐가 묻어 있고 이러면 그런 걸로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동생에게 옷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와 센데요. 동생과 말을 안 하고 지내던 어느 날 거실에서 엄마와 동생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언니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엄마의 말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교회랑 집 그리고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다르다? 교회 가면 완전 신실한데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특히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못됐어. 내 친구는 언니 같은 언니가 있어서 나보고 좋겠대. 완전 아닌데. 저래놓고 교회 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완전 가식적이야.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식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저는 그동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잘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너무 창피했고 교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앙이 모두 가짜같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우철 씨가 이야기한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나 되게 잘났고 나 되게 잘하는데 뭔가 깨져버린 그러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깨져버린 그런 모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사연 들으시고 어떤 좀 느낌이 드셨나요? 근데 이런 게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다들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최근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얘기를 형이 한번 하더라고요. 너는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만 가족한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딱 듣는데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근데 원래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잘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참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아니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연애 때랑 결혼이랑 훨씬 더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 때는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니까 각자의 집으로. 근데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같은 집에 사니까. 그쵸, 힘들 때에도 같이 있고 좋을 때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글을 보면서도 참 언니도 고민이고 동생도 고민이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더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같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뭐 다른 예로 뭐 배우 김민경이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김민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오는 순간은 이제 타이틀이 배우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을 때 집에서 봤던 누군가는 야, 너 너무 다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사실 본인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저는 또 이겨내는 방법이나 또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 가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엄청 충격받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옆에서 봤을 때 너 진짜 왜 이렇게 가식 떠냐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상처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동생한테. 그러니까요. 그럼 나 같았으면 되게 혼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에 계신 분은 더 상처받았을 것 같은 게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라는 말에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나는 되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되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을 텐데 알고 보니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집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라는 어떤 회의감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듣는 말이 더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참된 거듭남이 있었는가. 그것이 표면적이고 가식적이지는 않은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민경 씨는 아까 나는 아직 베이비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8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좀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과 성장이 있으셨어요? 사실 정말 8년 전에 되게 힘든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이후로도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제 믿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스스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고 바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또 뭐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한 얼마 전에 제가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좀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에 있어서 좀 드라이해진 느낌을 되게 많이 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8년 전에 그 간절함과 그게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쯤에
어떻게 또 좋으신 분을 만났고 또 다시 믿음의 길로 또 갈 수 있는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더 좋은 분들 많이 만났으니까 더 잘해야죠. 뭐 일종의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어 나갔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그 예수님의 그걸 느끼고 싶고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같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교역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일 기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제일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그럴 때 뽕을 뽑으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다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는데 네, 그렇네요. 이런 마음과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 주셨을 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신다면 정말 그 기회가 그쵸? 절호의 찬스가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세 분 혹시 내 신앙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있으셨나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 저는 아팠을 때 교통사고 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네. 교통사고 나서 이제 중내산에 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죠. 왜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바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기적밖에 바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잡고 붙들고 매달리면서 이제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생사의 기로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시고 하나님을 보셨던 그런 경험. 그렇죠.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지켜보자. 그냥 두고 봅시다. 이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많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크게 굴곡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호주에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동관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진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냥 햇살을 맞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정말 이것도 은혜다. 저는 호주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확 드니까 오히려 지금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호주 여행이 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신 거네요. 네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았죠. 저 같은 경우는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저는 사실 중3 때가 저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예요. 왜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했었는데 그 바이올린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더럽게 못했는데. 표현이 오늘 거침이 없으시네요. 없어요. 직설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예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신도 정말 바닥이었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믿는 거 하나는 실기. 난 실기로 간다.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예고에서는 남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못하지 않고서는 뽑는다. 이런 괴담, 루머가 있었어요. 괴담까지. 괴담이죠, 괴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탈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그거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섬길게요. 제가 하나님 더 바이올린으로 찬양할게요. 막 했어요. 근데 딱 안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욕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이러다가 진짜 맛이 가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를 캠프에 보내셨어요. 근데 캠프가 얼마나 웃긴 데냐면 스케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1시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까지 뭐 하냐면 공부를 시켜요. 무슨 공부요? 수학, 뭐 과학, 국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2시에 점심 먹고 12시에 점심 먹은 다음에 또 저녁까지 뭐 시키냐면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6시에 저녁 딱 먹고 그 다음에 밤 9시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집회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싫고 설교가 듣기가 싫고 기도가 싫었던 그 아이가
공부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녁 집회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대박. 찬양하고 막 이런 뛰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대박이다. 이 9시, 12시, 1시부터 6시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안 듣던 설교가 듣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리고 방법이네요. 찬양을 안 했던 제가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막 함께 뛰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벌겨벗겨진 빨개 벗겨진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아, 나 그렇게 잘났고 나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 완전 벌어지구나. 나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야, 진짜 아버지가 완전 몰입을 시켜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저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공부를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캠프를 만들 겁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에 소질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즐기고 막. 그러면 땡큐죠. 뭐. 그러면 땡큐고. 모든 이득이네요. 모든 이득이네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 그들도 뭐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 아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2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와이프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노아. 뭐 만취해가지고 실수하기도 했고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강준 씨가 머리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발을 하면서 그 미용하시는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래도 나가긴 나가신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도 저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나는 왜 감사가 없는 거지? 그때 되게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저한테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예배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 네. 저 화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찬양도 좋고 말씀이 특히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는 게 재작년에 제가 찬양팀을 할 때는 꼭 나가야 하는 게 있으니까 연습도 가야 하고 목요일 날 주중 예배도 가서 이제 사전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주일 날도 찬양을 하고 했는데 그런 자리를 이제 공연 때문에 내려놓게 되면서 어디 그렇게 속해져 있는 그런 소속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네,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네. 그럴 땐 전도사님처럼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역이나 뭐 많은 활동들을 행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난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뭐 성경 통독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중에 많이 알 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지금 느낀 거거든요. 어쨌건 시작을 해야 뭐든 해봐야 더 알아갈 수 있구나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알고 하기보다는 알아갈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 행동으로부터 이제 더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잠깐 제가 덧붙이자면 그런 고민들을 청년분들이 많이 하세요. 내가 과연 사역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알아야 하고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가. 되게 재밌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회심하고 세례받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양육과
사역 현장에 동시에 투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민경 씨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너무 저 사실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과연 이렇게 청년 고민 상담소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얘기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뻥 뚫리는 화술로 얘기도 해주시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게 병들어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죽어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일 때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병들어 있진 않은지 또 죽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와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여기 옆에 있었군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저께 해외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티를 너무 많이 도둑질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해외 본의 아니게 갔다 오면 도둑질도 하고 막.